네, 2025년 3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제 얼굴이 약간 붉을 텐데 저녁에 좀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술 마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진실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제 의견을 오늘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국민과 인민 사이, 우리는 내전을 준비하라. 네. 오늘은 국민과 인민 뭐가 갖고 다른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인민 사이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내전을 피하지 마라. 전쟁과 공포는 피할수록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려면 일전을 불사하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인민이 뭐가 다를까요? 근대 국가는요,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시작돼가지고,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적인 무역이 일어나죠.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무역이 일어나고, 그 신대륙까지 가기 위한 에너지, 엔진 문제를 고민하다가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신대륙까지 가는 대항해가 더 가능해지면서 막 물질적인 부가 확 큽니다. 뭐 신석기 이래 청동기 그리고 중세 때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경제적인 성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을 쓰다가 청동기라고 하는 금속기를 쓰다가 금속기 중에서 보다 높은 온도를 내서 철기를 쓰게 됐지만 생산성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 시대를 딱 맞으니까 갑자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던 전근대 시대에는요, 참 사는 게 인간이 힘들었잖아요. 절박했잖아요. 뭐 그냥 산다고 살면 사는 거지만 무리지어 사는 짐승들 입장에서는 누가 리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 조건이 달라지니까 리더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DNA를 받은 사람이 가장 유능할 거란 전제하에서 그것도 그의 아들이 이어받는 그 전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세습. 그래서 세습국가가 왕정, 군주정이 만들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들은 서포트를 하는 신하의 개념, 신하이고 백성인 신민의 개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백성도 생존하기 좋기 때문에 리더가 잘못해버리면 그냥 뭐 다 죽어버리니까 리더가 잘할 수 있도록 리더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리더가 잘할 수 있도록 오로지 서포트하는 개념. 그래서 주권을 군주가 갖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인류가 자꾸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철기도 만들고 하다가 에너지를 내는데 엔진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인력이든 충력이든 풍력이든 수력이든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엔진이란 걸 만들어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파워풀하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확 큽니다. 근데 엔진이 발견은요, 그 중세 말에 있었던 인간들이 갑자기 자기 능력, 사람마다 뭐 말을 잘 탄다든지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유리공예를 잘한다든지 또는 뭐 병장기를 잘 만든다든지 이런 재능들은 있었잖아요. 전 근대 국가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그 재능들을 오로지 자기 군주만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내가 병장기를 잘 만들고 소금을 잘 만들고 내가 그림을 잘 만들면은 그걸 군주를 위해 갖다 바치면서 군주는 그걸 갖고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군주한테만 또는 영주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다른 영주, 다른 군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를 모읍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 그 재능 갖고 그림, 발레, 하다못해 서커스, 돈 계산 잘해, 더하기 빼기 잘해,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면서 나는 더 이상 영주나 군주 밑에 있기 싫어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속박받지 않는 자유잖아요. 그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성을 쌓고 삽니다. 그런 성을 시티라고 그랬어, 시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도 했고, 우리말로 옮기면 시민 정도가 될 겁니다. 유럽에서의 농노들은 거기에 들어오기는 어려웠고, 영주를 모시던 사람들 중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시민으로 큽니다. 뭐 시민으로 안 나오고 영주를 모시는 곳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민들이 자기 재능을 점점 키워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영주보다도 많이 벌게 되거나 위협하게 되죠. 그러니까 군주는 야, 너는 나의 신민이니까 세금을 내 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주와 달리 나는 내 재주로 먹고 사는데 왜 자꾸 세금 부과하지? 그럼 내가 세금 낸 만큼 나의 권리를 인정해줘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대표를 의회로 보내면서 이제 공화정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는 와중에 한 재능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내는데 엔진이란 걸 개발합니다.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에너지원이 확 들어오니까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각자의 재능을 필 수 있는 정치적인 공화정하고 자본주의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부터 근대화, 공화정 이게 들어서기 시작하죠.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의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제 시민들이 주권을 갖는 세상으로 열리다가 시민에서 나중에 농노들도 이제 권한을 갖게 되고 여성들도 갖게 되면서 나중엔 노예들도 갖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라면 주권자가 되는 지금의 공화정이 열렸습니다. 자, 그렇게 열리고 나서 보니까 주권을 가지는 과정에서 주권과 별도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떠들고 사는데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유튜브 해갖고 돈을 좀 벌고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수다. 재능 없는 사람은 다수다. 근데 그들이 착취당하는 거 아니냐. 그들을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면서 아니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낫지 일부만 행복한 거는 과거의 군주정과 뭐가 다르니? 라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생기죠.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요, 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 프롤레타리아가 이끄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국가주의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중국의 공산주의, 북조선의 공산주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서로 싸웠던 게 중소분쟁입니다. 러시아식 공산주의로 갖고 주변 나라를 흡수해서 공산주의 국가연합체를 만든 게 소련인데 그 공산주의 국가연합체 소련하고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발칸반도에서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을 묶어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공산주의 연합이죠. 근데 유고하고 소련이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이 대립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국가에서 생긴 공산국가인데 그들이 소련하고 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 간에 장벽이 있구나라는 게 공산주의가 오히려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절대로 국가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럼 국민은 뭐냐? 아까 제가 시민을 얘기했습니다. 이 시민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 갖고 돈을 벌면서 권리를 요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예도 해방해주고 여성도 해방해주면서 시민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 시민이
국가 단위별로 하게 되면 시민이 국민이 됩니다.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는 애국심이 있죠. 애국심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발전한 선진국인 영국하고 프랑스가 티격태격하는 거는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국민한테 충성을 하고 영국 국민은 영국한테 충성을 하니까 선진국끼리 서로 티격태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하고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가 하나다 이런 개념인데 막상 그들은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소련이란 덩어리, 유고슬라비아라는 덩어리, 중국이란 덩어리를 따로 만들고 대립했거든요. 그리고 소련이란 덩어리도 결국은 냉전이 끝났을 때 15개 공화국으로 다시 쪼개져 버리고 유고슬라비아도 6개인가 7개 나라 다시 돌아가 버렸죠. 안 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자, 공산주의에서는 국가를 부정하는데 국가가 부정되지 않더라. 그런 현실을 인정한 게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시민에 의한 민주혁명은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여러 개 있었지만 또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끼쳐서 막 그런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민주적 시위를 겪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는 깨지지 않더라. 그래서 시민은 국가별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국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보편적인 식민이고.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을 얘기합니다. 왜? 인민을 얘기하면 애국심으로 하나 뭉쳐 있으면은 가진 자 부르주아하고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둘 사이에 같은 나라다 그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둘을 이간질시켜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는 국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도 권력을 프롤레타리아가 쥐고 나면은 국가의 가치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한 나라가 안 돼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한 나라가 안 됩니다. 소련의 공산주의하고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가 한 나라가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권력을 쥐고자 하는 자들은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그들을 자꾸 선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를 어떻게 하냐. 국가를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도록 하고 권력을 잡으면은 결국은 그들을 선동한 자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물론 자기네들 협조한 프롤레타리아 일부 세력한테 혜택은 일부 주지만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전제국가로 또는 독재국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들은 국가주의를 부정하는데 결국은 국가주의의 가치입니다. 자본주의는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둘이 쪼개지지 말고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자가 쪼개지 말고 한 나라가 되는 한 국민인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아싸르게 해결하는 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해결하자는 공산주의죠. 근데 글로 가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나라는 두 쪽이 나고 능력 있는 자들 부르주아지는 배제가 되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딸렸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지배층이 되고 국가의 활력은 줄어들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한 민주당이 계속 국회에서 자기네가 다수 권력이라고 프롤레타리아가 다수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자고 막 주장하는데 이건 오래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을 두 쪽 내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한민국 애국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는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통일 대상이 되는 적이 있고요. 경쟁 대상인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우리 내부의 갈등도 있지만 외부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 비롯해서 외부 요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건 인민민주주의 하는 얘기들은 인민을 강조하는 자들은 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쥐면 오히려 대한민국은 국가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내부끼리 나눠 싸우는 걸 좀 피하려고 하죠. 국가를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면 내분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들은
자, 그래도 우리 국가가 운영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돈벌이가 중요해. 수출이 중요해. 그 벌어오는 족족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세력한테 뺏긴다면 누가 돈을 벌겠어요. 그러다 보면 국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인민민주주의를 해도 소련과 중국과 유고의 경우처럼 결국은 국가의 틀 안에서 갇힙니다. 그래서 저는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자들은 인민을 선동해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저거는 가짜입니다. 지금 그런 세력들이 우리 야당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서 자꾸 흔들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산불, 그거 하나뿐입니까? 국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국제 정치에 굉장히 취약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정치가 변하면 전쟁에 그냥 빨려들고 그냥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 정치를 안 봐. 기껏 반도는 게 그들은 본다는 게 반제국주의 입장에서 민족주의 하나 내세우는 것 외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를 안 봐요. 오로지 내전에서 승리해서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권력을 쥐겠다는 것만 합니다. 그들은 또 다수의 인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동에 능하죠.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헐벗게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는 애국, 애족의 정신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내분에 심각하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좌파들은 계속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떻다, 빈부격차가 어떻다, 어떻다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합니다. 근데 그들 노선에 따라가 보면, 예를 들면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정의원 출신, 위안부 문제 갖고 국회의원이 된 그 사람, 그 여자가, 대한민국의 산에는 임도가 너무 많다.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고 임도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임도가 많았으면 이번에 경상북도 산불 피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환경론자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해요.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 헬기들이 떠서 물을 뜨려고 저수지에 들어오는데 저수지에 환경론자들이 태양광 발전하자고 태양광 패널을 저수지에 넣어갖고 물 뜨는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환경론자들은. 하나만 봤기 때문에. 하나만 봐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것만 보게 되니까 인민의 프롤레타리아의 권리 이것만 주장하지만 그거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적은 김정은이도 있고 시진핑이도 있고 푸틴도 있고 또 일본도 미래의 적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국가가 되느냐 인민국가가 되느냐 그런 치열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이 현실화된 게 윤 대통령 탄핵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돼도 바로 그로부터 2달 내에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두 쪽이 납니다. 치열한 이게 선거만의 전쟁이 될지 그 이상의 내전이 될지 모르지만 거의 내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이 5대3 내지 4대4로 해서 어렵게 대통령에 복귀해도 권력을 잡았다 놓친 민주당에 숨어있는 그리고 민주당을 당원들은 총력을 다해서 공격하면서 대한민국은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이기면은 대한민국은 힘들어져요. 윤 대통령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저는 인민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그냥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조선성이나 그런 걸로 존재해야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계 GA까지 간 나라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생존해야 되니까 인민의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국민의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벌어질 내전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제 가슴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애국애족 까맣게 잊어먹고 나만 잘 살아야 돼. 프롤레타리아적 인민민주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정치. 이건 정말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는 주장입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결국은 국민입니다. 국민과 시민 사이
판단을 해주시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은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격렬한 내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힘센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정의라고 해서 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정의가 발달하고 정의를 발달하고 한다면 밝고 강한 기운이 돼야 돼요. 항상 불의가 강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의도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힘을 쓰실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